두 번째로 아픈 병은 오십견이에요. 오십견, 이거 50대 오는 병 아니야? 그럼 왜 나는 이 나이에 올 게 이제 왔을까?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 갑상선, 여성분 같은 폐경, 항암 치료, 그냥 이유 없이 오는 경우도. 오십견인지 회전근 파열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안정이 돌아가냐? 회전근 파열은 아프지만 돌아가요. 오십견인 분들은 끝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오른쪽은 다 올라가지만 왼쪽은 좀 돌아 올라간다거나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기지개 펼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이렇게 하시면 안 아픈데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어깨가 아파져요. 오십견이라는 병 자체는요, 자가 치유되는 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3년은 걸려요. 3년 동안 죽도록 아픈데 참으시라면 참으실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너무 심해지기 전에 오시는 게 좋죠.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오십견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체감하기에는 어깨 아프신 분의 반절 정도는 오십견인 것 같고, 오십견이라는 병은 제가 어깨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이름을 되게 잘못 지었다? 이 오십견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십견을 되게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어깨 병들 대표적인 거는 오십견, 두 번째 석회성 건염, 그 다음에 회전근 파열견, 그 다음에 관절염, 그 다음에 관절하수 파열, 이런 병들이 있는데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아픈 병은 석회성 건염이에요. 두 번째로 아픈 병은 오십견이에요. 그 다음에 아픈 게 제가 봤을 때는 회전근 파열인 것 같고. 그러면 가장 아픈 순으로 보면은 석회성 건염하고 오십견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병원에 갔더니 오십견이래 그러면 가족들이 뭐라 그랬어요?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픈 척했어?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십견, 이거 50대 오는 병 아니야? 그러면은 40대 오시는 분도 있고 70대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왜 나는 이 나이에 올 게 이제 왔을까? 라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생각에는 이 오십견이라는 병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수명이 짧았을 때 50대 정도가 되시면 어깨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오시는 병. 그리고 두 번째로는 되게 여자분들한테 오십견일 분도 많아요. 근데 저희가 경험을 했을 때 이 폐경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의 폐경은 대부분 50대 내외에 오거든요. 그래서 오십견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동결건이라든가 유착성 관절낭염이나 이렇게 이름이 됐으면 환자분들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본인도 이 병이 이렇게 간단한 병은 아니구나. 또 두 번째로는 그냥 나이 먹어서 오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게 될 텐데 오십견이라는 명칭이 붙어서 그냥 50대 내에 아픈 병? 그거 그냥 좀 놔두면 좋아지는 병?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많이 아프신 분들은 정말 2, 3년씩 고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안 좋아지는 분은 수술하는 경우도 생기시고, 이 오십견이라는 건 단순히 오십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그 병의 이름이 뭐고 원인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이거에 대해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오십견의 정확한 병명은 무엇인가요? 동결건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 정확한 병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제가 보기엔 지금 생각하는 옛날의 오십견들은 그냥 회전근 파열이든 뭐든 다 뭉뚱그려서 그냥 50대 어깨가 아픈 사람들 오십견을 생각했을 거고, 최근에 생각하는 어떤 오십견이라는 개념은 어깨가 굳으면서 아픈 병을 오십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병 자체가 이 병의 정확한 형태를 설명해주는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파열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전혀 다른데 두 개가 비슷하게 오시고 비슷한 나이에 오세요. 회전근 파열도 퇴행성 병변이기 때문에 50대, 60대 정도 많이 오시고요. 오십견하고 회전근 파열의 차이점은, 오십견이라는 병은 쉽게 말해서 어깨가 굳는 거예요. 왜 굳었냐? 이유는 몰라요. 그냥 나이가 드시면서 아무 이유 없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 갑상선, 여성분 같은 폐경, 항암 치료, 그냥 이유 없이 오는 경우들. 제가 환자분한테 물어볼 때 당뇨 있으세요? 아니면 갑상선 있으세요? 유방암이나 간암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걸로 항암 치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폐경이 좀 되셨어요? 다치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에 해당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오십견이 올 가능성이 높으시고, 또 그런 분들이 증상이 심하신 경우가 많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내가 무리해서 오는 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몸의 신체의 변화에 의해서 그냥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회전근 파열이라는 거는 파열, 찢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어깨에 있는 힘줄을 무리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노동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심하게 외상을 입고 다쳤을 수도 있어요. 뭔가 무리가 오는 동작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무리가 돼서 찢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 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십견이라는 병은 어찌 보면 당뇨를 조절을 잘하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염증이나 좀 이런 건 줄어지면 올 수도 있는 거고, 폐경이 오신 분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폐경이 여자분들은 되면은 몸의 변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이 지나도 통증만 조절하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결국은 말해서 오십견이라는 병은 잘 치료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회전근 파열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찢어져 있는 힘줄이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진 않아요. 증상의 차이는 뭐냐? 아픈 거는 오십견이 훨씬 더 많이 아프다고 그랬어요. 근데 움직이기 불편한 거는 뭐가 더 불편할 것 같습니까? 오십견이 훨씬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그랬죠.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염증이 생겨서 굳어버렸기 때문에 어깨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회전근 파열은 아주 광범위한 회전근 파열이 있지 않는 한은 움직여집니다. 오십견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십견인지 회전근 파열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안정이 돌아가냐? 회전근 파열은 아프지만 돌아가요. 근데 오십견인 분들은 병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끝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양쪽을 비교해보면 뭐 오른쪽은 다 올라가지만 왼쪽은 좀 돌아 올라간다거나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아요. 회전근 파열은 아프신 분들이 내가 힘을 줘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못 올리잖아요. 근데 이 팔을 이용해서 올리면 올라가요. 근데 오십견은 어깨라는 관절이 굳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안 올라가잖아요. 이 팔을 이용해서 올려도 안 올라가요. 관절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 힘으로 100%다 움직일 수 있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힘이나 반대쪽 팔을 이용해서 움직였을 때 가동 범위가 정상적으로 나오냐? 본인이 집에서 충분히 이 정도는 감별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오십견에 있는 분들한테 움직여 보세요 하시면 팔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어떻게 올리냐면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허리를 이용해서. 그러면서 다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래되면 본인이 거기에 적응이 돼서. 근데 팔만을 이용해서 가동 범위가 충분히 나와야 되고 아프지 않은 쪽 팔하고 비교했을 때도 가동 범위가 정상이어야 되고. 단 오십견은 양쪽이 같이 오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자가 진단법은 무엇인가요? 회전근 파열의 진단은 조금은 다르긴 한데요. 회전근 파열은 스스로 진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오십견하고 증상이 좀 비슷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회전근 파열 중에 아주 심하신 분들은 되게 말씀하시는 게 팔이 어제까지 잘 올라갔는데 뚝 하면서 오늘부터 요만큼밖에 못 들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회전근 파열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팔의 움직임은 다 정상적으로 되시지만 근력이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10kg 정도 되는 물건 들었다면 지금은 잘 안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이나 밤에 아프신 거는 오십견이나 회전근 파열이나 비슷합니다. 어깨는 누워있으면 좀 더 아프세요. 앉아있을 때보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대에 오십견이 있든 회전근 파열이 있든 통증이 더 심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새벽에 자다가 오십견이든 회전근 파열이든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통증이 좀 줄어드세요. 어깨 아프신 분들의 특징이 그건 거고, 간혹 어깨 아픈 상황하고 목이 아픈 상황하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어깨는 앉아 계시면 좀 통증이 완화되고요. 목은 누워 계시면 통증이 조금 완화되세요. 오십견은 수술을 잘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오십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통증이 이제 여러 가지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나 이런 거 했는데도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오십견이 회전근 파열하고 동반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먼저 회전근 파열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팔을 계속해서 못 쓰다 보니까 어깨가 굳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어깨가 굳는 병을 되게 아까 오십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십견이 먼저 온 게 아니고 회전근 파열이 먼저 와서 어깨가 굳었다면 그런 경우는 어깨 수술이 필요하죠. 1차적으로는 오십견은 약물이나 주사치료, 뭐 재활, 보조 이런 걸로 하시면 증상이 완화되시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치료를 어느 정도 했는데도 전혀 증상이 호전이 안 되고 일상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그런 경우는 수술하는데, 수술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요. 유착, 서로 늘러붙어 있는 어떤 관절 조직들을 좀 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너무 심하게 늘러붙어 있어서 아픈 거라서 얘를 좀 떼줘서 관절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면 통증이 줄어들어요. 크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어서 그런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시경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환자분이 봤을 때 나는 아직은 참을 만한데? 그러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십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어렵죠. 왜냐면 저희가 진료를 오래 보다 보니까 그런 환자분들이 되게 이제 오십견이 많이 있고 교과서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당뇨 자체를 예방하는 거야 뭐 이제 식이습관 이런 걸 조절할 수는 있어요. 근데 폐경하고 암이 걸린 분들이 또 항암 치료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관절 증상이 생기신 경우들이 많은데,
암이라는 것도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흔한 증상이 폐경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폐경을 안 거칠 수는 없잖아요. 원인 중에서는 회전근 파열이나 이런 거에 2차적으로 오는 오십견들은 회전근 파열을 본인이 생기지 않도록 뭐 과도한 운동이나 무리한 노동이나 이런 걸 안 하시면 되긴 하겠지만 되게 직업적인 요인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오십견 자체를 예방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방하는 것보다 조기에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빠르다. 조기에 확인하는 거는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만 해보시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기지개 펴잖아요. 그럼 기지개 펼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시면 안 아픈데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어깨가 아파져요. 또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팔이 안 올라가니까. 이쪽은 올라가는데 이쪽은 안 올라가는 거.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내가 어깨가 아팠어요. 이거는 오십견이 좀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죠. 아주 초기엔 그냥 좀 병원 오셔서 간단한 물리치료나 약을 먹으면 좋아지시기도 해요. 오십견이라는 병 자체는요, 자가 치유되는 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보통 좋아지는 기간이 한 3년은 걸려요. 근데 3년 동안 죽도록 아픈데 참으시라면 참으실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이러저런 거 해보면 안 되면 수술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하시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으니까 너무 심해지기 전에 오시는 게 좋죠. 예방하는 방법보다는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오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회전근 파열은 일종의 어찌 보면 노화에 근접한 병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릎은 저희들이 이제 나이 먹고 또 뭐 운동 너무 많이 하고 그러면 연골이 상하잖아요. 그럼 무릎에 관절염이 오잖아요. 근데 어깨라는 관절은 관절염이 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회전근이 4개가 있는데 그 회전근이 다르면서 찢어져요. 그러니까 무릎에 오는 관절염은 어깨에는 회전근 파열이에요. 그래서 아주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를 드셔가면서 회전근 파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달리기를 많이 하고 등산을 많이 하고 많이 뛰고 이런 분들이 무릎에 관절염이 오시는 것처럼 어깨로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또는 팔을 많이 쓰는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깨 회전근을 많이 사용하니까 찢어질 확률이 높겠죠. 근데 거기에는 그런 운동이나 노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전근 위쪽에 견봉이라는 뼈가 있는데요. 회전근하고 위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하고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서 태어나신 분들은 회전근이 너무 무리를 하지 않아도 찢어질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 공간이 충분히 넓으신 분들은 잘 안 찢어져요. 그러니까 환자분의 뼈 모양,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노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많이 했는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회전근 파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압도적인 거는 아무래도 노동이나 일 때문에 생기시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 농사일을 지으신 분들은 이제 호미질이라든가 무거운 걸 많이 드신다든가 이러신 분들이 오시고요. 이 두 가지 이제 선천적인 모양이나 노동이 아니면 세 번째는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냐면 되게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이 맨바닥에서 일어날 때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관절은 팔입니다. 손을 짚고 이런 동작으로 일어나죠. 저처럼. 왜 그러냐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통증이 있고 허리에 힘이 빠지고 허리에 통증이 있으시니까 다대로 일어나시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용할 수 있는 관절은 어깨 관절이에요. 근데 어깨 관절은 되게 이렇게 지탱하는 관절이 아니에요. 주로 무거운 걸 당기거나 들어주는 관절이지. 이걸 지탱을 하는 동작을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자꾸 하시다 보면 회전근 파열이 돼요. 이런 세 번째 어떤 해당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더라도 팔로 지탱하지 마세요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이 팔로 지탱하는 걸 몇 개월만 하셔도 회전근 파열이 쉽게 오실 수 있어요. 어깨는 많이 써도 문제, 너무 안 써도 문제인데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 경우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병원을 갔더니 몇 달 동안 팔도 움직이지 말아라고 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병이 안 좋아지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긴 하시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치료를 할 거냐가 중요한데요. 회전근 파열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회전근이 파열이 됐냐. 가장 중요한 거는 회전근의 두께의 50%를 잡습니다. 뭐 MRI 초음파 검사를 해서 회전근 파열이 50% 미만의 파열이 되어 있다면 수술을 권장하지는 않고 어떤 운동을 해서 이 회전근의 파열이 되는 걸 예방한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아야지만이 지금의 회전근 파열이 더 진행되지 않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가급적 팔을 짚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맨바닥 생활을 하지 않는다. 맨바닥에서 생활하시면 보통 건강하신 분들도 손을 짚어야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그냥 일어날 때도 손을 짚으시면 어깨에 무리가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 중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위로 잡아당기는 또는 미는 이런 운동들을 조금 덜 하시는 게 좋죠. 근데 되게 이런 회전근 파열이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연세가 약간 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여자분들이 가사노동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김장 같은 거 하실 때 그러고 나서 김장을 하는 거 양도 많고 냉장고에 이제 거치하고 놓고 빼고 이런 과정에서 팔들을 무거운 걸 많이 드시니까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좀 무리가 되죠. 그런 걸 조금 피하거나 조금 중량을 나눠서 하시거나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깨에 이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오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일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흔하게 요즘에는 편의점에서도 타이레놀 같은 약들을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니까 보통 그런 정도의 약을 먹었는데도 새벽에 자다가 잠에서 깬다. 잠을 자야 되는데 오른쪽 어깨가 불편하신데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잠자기 힘들다. 그 다음에 오십견이 의심되는 경우 이제 팔을 움직였을 때 가동 범위가 줄어들었다. 이 세 가지 정도는 병원에 꼭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자다가 어깨 때문에 깨는 경우가 있는데도 의외로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어깨가 불편하신 경우에는 그쪽으로 돌아 누워서 주무시는 게 불편하거든요. 내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잠자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대개는 오른쪽 어깨에 좀 문제가 있으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병원에 꼭 와보시는 게 좋아요. 어깨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대다수의 모든 관절을 강화 운동. 이게 포커싱이 돼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강화하는 거는 좀 더 건강해진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동작들을 내가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피하는 게 중요하고, 되게 회전근 파열이든 오십견이든 바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되게 환자분들이 그거를 오랫동안 방치해가지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주사 치료라든가 재활 치료 또는 그냥 충분한 휴식만 취해도 좋아지신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조금 내가 어깨가 불편하다고 하면 뭐든지 조금 조기에 진료를 해서 어떤 거를 내가 주의하면서 살아야 어디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증상이 뭔가 의심이 들 때는 좀 병원을 빨리 와보시는 게 제일 빠른 길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환자분들이 본인이 그걸 100%다 아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환자분들은 병원에 오실 때 내가 어떤 병이라고 진단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의외로 생각보다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증상은 그냥 병원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시라는 거지 자가로 진단해서 치료를 해보시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시니까요. 가까운 병원에 꼭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